특별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좀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를 보수니 우파니 뭐 이런 어떤 용어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자유, 민주, 공화, 개방, 풍요, 복지 뭐 이러저런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확대 강화할 거냐 그에 관해 가지고는 그 누구 못지않게 치열한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치 상하수도 전력 도로망을 하나도 건설하지 않고 거기다가 고층 건물들을 막 그냥 올려놓은 개판 도시 같은 느낌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그 상하수도 전력망, 그 도로망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사상과 문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어떤 사상들,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들을 갖다가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그냥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발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상 문화적인 지독한 후진성과 우리의 어떤 체제 제도의 어떤 심각한 결함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 문화적 후진성과 체제 제도적인 심각한 어떤 이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어쩌면 감사를 갖다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지금 결여하고 있는 사상 문화적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죠. 이게 사실은 저도 이른바 386 운동권으로서 옛날 30여 년 전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자유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업, 사회적 강자들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자유에 대해 가지고 연상되는 것은 불공정과 이 탐욕, 갑질 뭐 이런 거를 갖다 연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의와 공정과 도덕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은 통제를 할까를 갖다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제 20대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그 프로그래밍화 된 것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걷어내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은 화석 좀비 진보 386들한테는 여전히 그냥 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상적, 문화적 이 인프라를 갖다 깐다 그러면 자유정신을 제대로 함양하는 거다.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정신이 뭘까? 아까 교수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좀 자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욕망과 행복 추구의 자유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익과 이윤 추구 자유입니다. 그럼 그것이 재산권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문명이라는 것이 이게 자유정신을 기반하고 있는데 자유정신이라는 것은 내 행복, 내 욕망, 내 재산은, 내 자유는 내가 잘 알고 내 스스로 지킨다 이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계약이 나옵니다. 계약에 의해 가지고 보충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위로 위임을 하죠. 계약 과정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개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중앙이나 연방으로, 중앙 연방에서 국제기구로 이렇게 이제 위임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회와 국가 간에도 보충성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시장은 서로 상호 합의에 의한 거래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감과 연대 정신에 의한 호혜적 연대에 의한 어떤 일종의 거래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국가는 강권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리적으로 보면은
시장과 사회가 선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게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자유, 계약, 보충성의 원칙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시장과 사회가 선차적으로 가치 배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래 됐냐? 저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자칭 진보를 자꾸 진보좌파라는 이름으로 자꾸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행태가 이게 좌파적인 어떤 좌파하고 무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정신 이전에 이 자유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 도리 당위가 있습니다. 도덕 도리 당위는 비용 편익 개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최저임금을 말이야 7,530원밖에 안 줘 좀 더 줘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비용 편익 개념 따지지 않고 그냥 도리 당위를 갖다가 국가 권력으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보충성 원칙 개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나? 이거는 좌파에서 서구 좌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국 문명과 조선 문명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주 이 흡사한 사고가 좌파가 아니고 사실은 살인파하고 아주 이게 흡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스로 조선을 해체를 갖다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의 어떤 망국사, 잔혹사, 실패사를 보지를 않고 독립운동사 그것도 무슨 무장 독립운동사 같은 독립운동사와 친일청산 실패사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영혼 속에 깊숙하게 흐르고 있는 조선 정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그게 지금 일극에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형태는 좌파하고 무관한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첫째 도덕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덕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정의, 불의, 정과 사 그 다음에 적폐대 개혁 이런 식으로 주로록 이렇게 세상을 갖다 재단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유치찬란하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한 어떤 힘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은 자유라고 하는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갖다 무장해서 휘두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평등이란 이념, 복지란 이념 뭐 이런 이념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대응합니다. 정의 공정의 이름으로 도덕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 취약성이 저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사실은 내로남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런 점에서 자유를 갖다가 자유의 칼을 갖다가 실컷 휘두르는데 쟤들은 자유를 갖다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 도덕을 휘두르는 집단한테는 내로남불과 위선이라고 하는 굴레로서 이렇게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살인파에서 온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도덕주의가 나오고 그럼 도덕을 누군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거는 성왕이 성왕의 이름으로 성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존재가 위인과 수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얘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선포를 갖다가 하겠죠.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가가 담보를 해야 되니까 결국 그래서 도덕주의에서 국가주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공산이라고 하는 이 실물에서 경제활동하는 존재는 사적 탐욕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비라고 하는 공공은 일단 그로부터 무관한 존재죠. 그래서 자동으로 산업공상의 위계서열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엄청난 특권이 보장되는 지대추구 체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무정신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안전 불감증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마주의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당혹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이 후져지는 거는
현대 문명을 만든 자유인의 어떤 정신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함량을 못했고, 근데 중국과 조선을 관통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의 정신이 아니라 피사육인의 정신입니다. 이게 훌륭한 성왕과 또는 위인과 수령이 이렇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다스려 주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는, 이거 피사육인의 어떤 정신입니다. 이게 그 피사육인의 정신이 일거에 부활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황당한 일들을 갖다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굉장히 견고한 정부입니다. 왜 견고했냐? 이 사상이 좌파로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뿌리 깊은 우리 역사와 전통에 있는 조선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이 설득력이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쭈르륵 보면 화이트 칼라층하고 이 공공부문 종사자들한테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갖다가 이렇고 얻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지대추구 집단입니다. 이쪽하고 강구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포말입니다. 사실은. 자, 게다가 또 하나는 북한하고 사실상 연대를 합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혹시 우리 김문수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께서 만약에 어떤 큰 혹시 대선판에 나가서 혹시 어떤 그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아마 바로 북한이 무슨 이 전화를 갖다가 해도 북풍을 갖다가 좀 몰아줘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아마 전쟁이냐 평화냐, 조평동의 험악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아마 얼음장을 놓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유일하게 조직되어 있는 화이트칼라청, 공공부문 종사자,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지대추구 집단하고 강구한 스크럼을 갖다가 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이 의무를 갖다가 분명히 확고한 의무를 갖다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 문화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어떤 조선의 어떤 이 전통, 그거하고 이제 전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일을 갖다 보면은 사실은 50%, 45%가 아니라 4.5% 지지가 나와도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갖다 정권을 갖다가 가능한 빠르면 2020년 전에 2020년에 대반전을 시키고 2020년에 이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야 될 텐데, 그러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직시를 하고 광범위한 어떤 연대 전선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저쪽이 가장 좋아하는 전선은 보수 우파 대 진보 좌파의 어떤 대결일 겁니다. 아마 좌파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진영 대 오는 어떤 이쪽에 전체주의, 국가주의, 평등주의 진영 이게 좀 더 낫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뜯어보면은 이건 개혁대 수구의 어떤 전쟁입니다. 이게. 수구 핵심에 지대추구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 조선의 전쟁입니다. 조선에는 김씨 조선이 있고 지금 현재 이거 후기 조선입니다. 조선이 부활입니다. 이게. 도덕주의, 국가주의, 지대추구, 그 다음에 실종된 상무정신 등등등 모든 면에 보면 이게 조선의 유산이 그냥 그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대 조선의 대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문명 대 야만의 대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는 피사육인의 사상, 위인과 수령이 알아서 잘 해주면은 대통령에다가 막 그냥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는, 이거 피사육인의 사상인데 이게 전형적인 야만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명 대 야만의 대결입니다. 이거 김대중 노무현 이러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그 어떤 주 정신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김병준, 변양균, 그 다음에 송민순, 김대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사진 걸어놓고 김대중 노무현의 사칭하는 정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패거리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몽땅 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칭 참칭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화석 좀비 진보입니다. 근데 성찰하고 진화 발전한 진보 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을 갖다가 진보 좌파로 뭉뚱거리거나 김대중 노무현으로 뭉뚱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자유 대 자유, 그 다음에 개혁 대 수구, 대한민국 대 조선, 문명 대 야만, 그 다음 화석 좀비 대 성찰 진화하는 어떤 진보의 어떤 대립구도 요렇게 이걸 갖다 갈라서 반파쇼 반조선의 광범위한 자유민주 공화 연대 전선을 갖다가 형성해서 얘들을 갖다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정권은 정권이 한 거를 보면은 경제 자살, 고용 학살, 외교는 자폐입니다. 국방 자폭이죠. 역사 자학입니다. 신뢰는 아예 작사를 갖다가 내고 있는 무지몽매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진보 좌파라기 아니라 위선 정권이요 무지몽매한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야만 정권입니다. 야만과 패를 갖다가 이렇게 스크럼을 갖다가 짜려고 하고 지대추구 집단과 스크럼을 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는 얘기를 갖다가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저는 광범위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조차도 반박하지 못하는 팩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해석입니다.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방자폭, 역사자학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믿는 사람만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갖다가 지지 옹호하는 사람들도 구체적 팩트 앞에서는 반박을 못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적 백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백서는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숫자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발표한 자료집 뒤에 그 나름대로 어떤 백서에 들어갈 주요한 내용들을 샘플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 옹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논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결집하는 어떤 논리를 갖다가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거는 저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쪽에 강범위한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 공화 연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도 진보좌파라는 게 틀렸다는 거기서 시작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 마지막에 저희한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광범위한 연대를 해야 되고 지금 실정에 대한 팩서를 지금부터 만들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되면 우리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를 줬고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심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향유했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가 뭔지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걸 실현하는 일종의 투쟁의 장에 들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했거나 또는 기회주의적이었거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돼 있었고 또 자유가 방종에 가깝다거나 또는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니고 좀 뭐라 할까요?
이 비난받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반성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국대 토론을 거쳐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발표해 주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 저희들 첫째